조승현입니다. 네, 온라인 강의는 이제 처음이네요. 네, 너무 기대하시지 마시고, 저도 긴장을 많이 해서 자료 준비하는데 조금, 네. 오늘 제가 강의할 거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과 비전, 그리고 Q&A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엔드와 이제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엔드와 이제 뭐 스키장 가서 이제 놀거나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추억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족끼리 여행 가는 것도 같이 좋아해서 여행도 자주 다니고, 예전에는 이제 오프라인 미팅을 할 때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직접 얼굴을 보면서 같이 이렇게 그 자리를 생동감 있게 느꼈는데,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바뀌고 나서 이제 줌으로만 이제 사람들을 이제 서로 접하다 보니 얼굴을 못 보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이제 끝나서 빨리 이제 오프라인 미팅이 다시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순서를 알려드리자면, 일단 현실 점검과 시대 변화 5탄이에요. 네트워크 사업의 기획, 그리고 네트워크 사업의 성공 조건, YMA, 그리고 Q&A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일단 문제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 3월 14일이죠. 네, 오늘 무슨 날인지 댓글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실 점검과 시대 변화를 보면 요즘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난다고는 하는데 다시 이제 진주에 또 다시 활개를 치고 있죠. 사회적 거리두기 이렇게 하다 보니 1년 넘게 이루어진 지금 이 상황에서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이 악화가 됐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폐업하는 곳도 많고 지금 코로나19로 이제 관련 실직하거나 폐업을 우려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빨리 이게 종결이 돼야 빨리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으니까 저도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버티다 못해 이제 폐업한 곳이 많더라고요. 이제 하나 둘 문 닫더니 이제 최근에 이제 몇 군데가 이제 고깃집이든 뭐든 이제 생겨나던데, 그래서 목요일만 해도 이제 저녁에 고깃집에 사람이 가득 찼어요. 진짜 사람들 많아졌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날 건가 보다 했는데 이제 좀 목욕탕이 이제 그거 됐죠. 그러다 보니 다시 그 다음날 보니까 이제 손님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든 상황인 거죠. 지금 부채는 어떨까? 가계, 기업, 국가까지 해서 부채가 1,000조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은행 가계 대출이 이제 가계도 그렇지만 이제 기업이나 국가가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게 되면 뭐 일단은 부채가 있다는 자체가 안 좋은 거겠죠. 안 좋고 이제 주택담보대출이나 기타 대출이 늘어나면서 더 힘든 지금 시기가 된 거죠. 근데 힘든 시기가 된 만큼 뭐 지원금을 준다고는 하지만, 국가에서 지원금을 준다고 하지만 그 지원금은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거라도 이제 준다는 게 감사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가게에 이제 지출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만큼 힘든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노후 준비를 잘 못하는 이유는, 직장인을 조사를 했을 때 노후 준비를 왜 못하고 있냐고 봤더니 현대 소득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제일 못한다고 답변했고요. 그리고 자녀 교육비, 왜냐하면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식비라든지 이제 학원이라든지 이런 교육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만큼 또 이제 저희가 아이도 출산도 최저로 떨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전세 및 직구매, 대출금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높은 물가 때문에 지금 물가는 계속 올라가죠. 올라가고 지금 그리고 현재를 즐기고 싶은 사람들 많기 때문에 지금 노후 준비를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예, 지금 저는 이제 댓글 보면서 하고 있는데 재밌네요. 저는 이제 소통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예, 꼭 안 받으신 분은 꼭 받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노후 필요 생활비 수준을 보면 중고령자 주관적 이제 노후 필요 생활비 수준이 최소 개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116만 원, 그리고 부부 기준으로는 194만 원.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매달 이제 적금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그 적금을 넣기보다는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출금 갚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더 모으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노후에 생활하기에 내가 얼만큼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그 노후 자금에 대해서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겠죠. 어떻게든 살겠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유 있진 않습니다. 지금 땀이 너무 많이 나서요. 네, 박은하 리서님 잘 보고 있습니다. 댓글. 네, 실업자 증감 추이를 보면 고용률은 이제 지금 코로나 사태로 많이 지금 마이너스 2020년도에 마이너스가 됐죠. 그 실업률도 증가한 만큼 고용률이 너무 적기 때문에 지금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어떻게든 살겠지 한다는 생각에 살겠지만 그래도 실업자들이 늘어난 만큼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일용직이라든지 뭐든지 하고 있겠죠. 준비들 어떻게 하고 계신가? 옛날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봤을 때는 이제 돈 버는 시기를 보면 20세부터는 할 수 있겠지만, 65세까지는 보통 보장한다고 그래 생각을 하잖아요. 노후 생활은 이제 80세까지 보지만은 지금 2021년도에는 어떨까요? 지금 돈 버는 시기는 더 늦어졌고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25세에서 30세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취업을 어렵게 한다고 하지만은 돈 버는 시기를 보면 더 줄어들었죠. 왜냐면 그만큼 회사들도 힘들기 때문에 뭐 개인 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업이 힘들기 때문에 그 돈 버는 시기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근데 노후 생활은 길어지고 그 노후 생활에도 추가 노후 생활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 의학적으로 발달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혼자 죽게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 생활 준비를 꼭 해야 되는 거고 자녀 양육, 결혼, 의식주, 노후 준비를 돈 버는 시기에 다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하지 못한다면 노후 생활은 더 힘들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내가 회사에서 부자가 되겠다. 회사만 다닌다면 제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면은 뭐 행복해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를 제가 오랫동안 다니고 있지만 오랫동안 다니고 있다 해서 제가 회사를 다니고만 있어서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얽매여 있는 그 시간들이 못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예, 당첨자가 나왔네요. 20번 누구시죠? 20번. 이용석 리. 예? 이용석 리더님 축하드립니다. 밥은 드시고 사셔야죠. 네. 열심히 해도 길이 안 배우는 이유를 못 가요. 제가 열심히 직장 생활을 10년 넘게 하지만 빚 갚기에 급급하고 아이들 밥 먹이고 놀러 갈 시간도 없는 그런 여유 시간들이 그 여유도 없을 만큼 그만큼 힘든 거죠. 왜냐면 90% 사람들은 수입의 속성에 대해 공부하는 것보다
수입이 크기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매일 월에 매일 300원씩 버는 일이 생기더라도 안 한다는 거죠. 왜냐면 그 300원은 작은 돈이니까. 그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수입의 속성을 먼저 알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계 미래 보고서 2050년 이걸 보면 평균 수명이 130세를 넘어선다고 해요. 왜냐면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죠.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게 노후 생활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강조를 왜 계속 하냐면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안 해요. 노후 내가 언제까지 살 것인지, 어떻게든 살아가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하고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 TV를 보고 쉴 시간에 무언가를 하나라도 더 한다면 그게 축적이 돼서 나의 노후 생활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합니다. 예. 비즈니스와 일자리의 미래를 보면 세계경제포럼 회장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2025년까지 전 세계 일자리의 52%는 기계가 대체한다. 약 210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나는 대신 71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진다. 지금도 많이 이제 저희가 많이 편해졌죠. 키오스크라든지 저희가 음식점만 가더라도 그 매장에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키오스크를 직접 주문하고 그냥 음식만 받아서 먹으면 되니까. 어디 매장을 가도 편의점도 많이 늘어났죠. 그 무인 편의점이 늘어난 이유도 무인 편의점이 늘어난 만큼 그만큼의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의사가 하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대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당장 오늘이라도 될 수 있는 게 지금 비즈니스와 일자리의 그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금은 혹시 동전들 들고 다니시나요? 100원짜리, 500원짜리? 저는 이제 동전을 안 들고 다닌 지 오래됐어요. 왜냐면 동전을 들고 다닐 일이 없기 때문에 지폐 같은 경우에는 여유 돈으로 이제 얼마씩은 들고 다니더라도 이제 100원짜리나 이런 돈은 들고 다니지가 않아요. 왜냐면 지금 갈수록 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적어요. 핸드폰만 있으면 결제만 바로 되기 때문에 굳이 어디를 놀러 다니거나 어디를 가기 위해서 지갑도 필요하지 않죠.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하는 가맹점이 늘어나면서 이제 손쉽게 디지털 자산으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겠죠. 지금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큰 이슈가 되고 있을 만큼 이제 유명한 카카오톡 그리고 라인에서 비트 맥스 월렛이라는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통해서 지금 설치하시고 있는 건 아니겠죠. 클립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일반인들도 쉽게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고 디지털 자산 대중화에 앞장을 서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유명한 데부터 벌써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디지털 자산 서비스에 대해서. 왜냐면 그만큼 사람들이 빠르게 변화가고 시대가 많이 빠르게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이제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30년대에 저희가 돈이 들고 다니는, 나중에는 이제 저희가 설날 때 용돈을 줄 때 가상화폐를 줄 수도 있겠죠. 돈을 안 주고. 네. 클립입니다, 클립. 네. 그 클립 아니고요. 네. 네. A 클립 머니도죠. 아메 가상화폐라고 보시면 되죠.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임시로 근무하는 일이라고 지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일자리를 잃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 필요에 따라 정규직 대신 계약직 또는 임시직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형태의 경제는 무엇이라고 말을 할까요? 예.
네, 이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네, 시대 변화를 보시면 1차 산업혁명을 보시면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화 혁명. 처음에는 이제 기계가 처음에 이제 딱 들어왔죠. 거대 산업화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2차 산업혁명에는 19, 20세기 초에 전기 에너지 기반으로 대량 생산의 혁명이죠. 전기가 들어와서 공장에 전력이 보급되고 벨트 컨베이너를 이용한 대량 이제 생산을 보급하는 거죠. 그리고 제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후반에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 정보 혁명으로 이제 그때 이제 3차 산업혁명 때 인터넷이 들어왔죠. 인터넷 기반과 지식 정보 혁명으로 이제 컴퓨터가 이제 들어오면서 많은 IT들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지능, 정보, 빅데이터 기술로 사람, 사물, 공간을 초월하는 초지능화하여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왔죠. 인공지능이 들어왔는데, 인공지능에도 뒤에 설명하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역할을 합니다. 지금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저희 회사도, 제가 다니는 회사도, 지금 이런 인공지능, IT, AI 같은 그런 거를 이제 따라가기 위해서 회사명도 바꾸고, 회사들도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버릴 때가 된 거죠. 왜냐면,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언제 그게 없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회사들도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제 부유 판도가 바뀌는데 부유 이동이 시작되는 게 예전에는 항공 엄청나게 많은 여행들을 많이 다니셨죠.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많이 가셨는데 학교, 학원, 쇼핑몰, 마트에서 사용했던 돈이 빠져나와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죠. 이동하는 게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머물기 때문에 지금은 좋은 컨텐츠를 가진 사람이 가치를 인정받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거죠. 내가 학원을 하더라도 학원을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전단지를 뿌리거나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모아지겠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학원들도 학원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하는 거죠. 그 콘텐츠를 이용해서 이런 직접 만나서 1대1 대면해서 수업할 수도 있겠지만 줌이나 다른 거를 위해서 먼저 한 발을 나가서 그 수업을 진행을 하는 사람들은 굳이 내가 학원을 굳이 안 가도 할 수 있는 게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아진 거죠.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제 시대 변화되는 산업 전망을 보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방문을 하거나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이제 방문 진료를 하거나 아니면 등교 그리고 은행 방문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쇼핑이나 의료나 교육이나 금융을 언제 어디서든 어디에 가든 내가 어느 곳에 있든 간에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쇼핑이든 의료든. 요즘은 이제 원격 진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원격 진료도 시행하는 곳도 많다고 하고 온라인 강의 그리고 온라인 결제 이런 전자결제 같은 경우도 사회기반 디지털화되어 많이들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죠. 축하드립니다. 여기 계시네요. 윤영경 리더님, 스포서님 축하드립니다. 예,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추천요. 추천 7개예요. 추천은 예, 항상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지금 제한되는 활동을 보면 종교 활동, 대중교통 이용, 쇼핑몰 방문, 이제 여행, 외식 활동, 이제 스포츠 레저 활동 이런 게 이제 제한되는 활동. 사우나도 갈 수 있죠. 갈 수 있는데 지금 또
그 사우나에서 터지니까 사우나를 다 못하게 막아버리는 이런 상황이 이제 그러니까 어느 좀 규제를 완화를 하면 다시 그게 터지면 다시 제한되는 그런 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어디를 돌아다니기가 힘들죠. 부정부패는 아닙니다. 온라인 독서와 이제 비디오, SNS 활동, 이제 넷플릭스가 엄청나게 많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했고, 그리고 포장, 배달도 많이 늘었죠. 그리고 온라인 게임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그런 활동들을 집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 거죠. 유통산업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유통산업은 이제 뭐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이제 유통을 하는데, 지금 보면 유통의 발전 개념도를 보면, 유통은 직거래, 처음에는 생산자 소비자로 이렇게 이루어지면, 유통을 통한 이제 유통 2.0을 오프라인 유통을 보면, 유통을 통해서 이제 시장, 유통업체를 통해서 거래 비용을 절감을 하고, 유통 3.0을 보면 온라인, 모바일을 통해서 상품 서비스 거래를 추론해서 이제 시공간을 한계를 극복을 하죠. 왜냐하면 직접 만나서 할 수도 있고 오프라인으로 이제 유통을 할 수도 있지만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서 많이들 유통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AI, 빅데이터를 통해서 4차 산업 기술을 적용을 해서 직접 내가 보지 않아도 뭐 VR과 AR을 통해서 직접 그거를 보거나 그렇게 내가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 그런 걸 통해서 유통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혹시 AI 이루다라고 아시나요? AI 기반으로 처음으로 나왔어요. 이게 지금은 서비스 중단되었지만 이게 AI 기반이지만 이 인스타그램 그러니까 이루다라는 가상의 인물이 있는데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자기 사진도 올리고 하면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와 뭐 이제 뭐 편하게 말해서 이제 왕따라든지 뭐 내가 진짜 대할 상대가 없다면 그냥 이렇게 안녕 인사를 하면 상대방 AI가 이제 이루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 딱딱한 그냥 기계적인 언어가 아닌 진짜 누구와 대화하듯이 대화를 해요. 근데 이게 서비스 중단한 이유가 이걸 악용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AI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대화를 하지만 이제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 거죠. 근데 이게 지금은 다시 중단이 됐지만 이게 다시 개발이 좀 더 보완이 되어서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내가 누구와 소통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AI와 소통했다면 그만큼 무섭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많은 이제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이런 저희가 공간이 있으면 우리가 좀 더 사업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거는 조금 개인적인 거지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유튜브 이름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 이름이 뭘까요? 영어로 써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 꼭 해보고 싶었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네트워크 사업의 기회를 보시면,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뽑아봤어요. 기경제, 아까 이제 제가 질문했던 그런 것도 있고, N잡러, 그리고 MZ세대, 이 세 가지를 들어볼 수 있는데 코로나19 여파로 이제 모임이 줄어들고 재택근무, 온라인 강의가 늘어나고 이제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면서 우리 삶이 많이 바뀌었죠.
코로나 이제 19와 지금 이전과 지금과 많이 바뀌었습니다. 보면 첫 번째로 보시면 디지털 플랫폼이 많이 늘었어요. 온라인에서 생산, 소비, 유통이 이루어지는 장입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쌍방향 그리고 이제 다방면으로 유통이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기업경제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많은 사람들이 뭐 2잡, 3잡, N잡 그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뭐 배달도 많이 제일 많이 하는 분들 하는 게 배달이죠. 근데 배달 자체가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다니는데 조금이라도 시간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위험하게 질주를 하는 거죠. 그만큼 위험한 일들이고 자가격리 확산을 막기 위해 이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한 공간에서 모여서 일하는 게 아닌 이제 원하는 장소, 시간에 업무를 보는 형태가 많아진 건 사실인데 그게 그 일들이 지금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은 많이 벌 수 있겠죠. 내가 한 만큼 벌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건 언제까지나 일용직이고 내가 일을 해야 받는 노동 수익일 뿐이기 때문에 크게 좋은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M장르를 원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수입이 필요하죠. 왜냐면 뭔가를 해야지 내 생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내가 회사를 다니거나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다른 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리고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회사에서 고용 불안을 느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제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활력소가 필요해서 이렇게 이제 N잡러를 원하는데 N잡러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게 몸을 쓰는 일이잖아요. 뭐라도 하기 위해서 대리 기사를 띈다거나 아니면 내가 무슨 심부름꾼을 한다든가 이런 기본적으로 편하게 할 수 있는 내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내가 언제든지 출근하고 언제든지 퇴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하기도 합니다. 예시를 들면 답은 나왔죠. 네, 저희가 운영하는 이제 써니 에비오 이제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지금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찾아봐 주시고 해주셔서 이제야 수익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달성이 되었어요. 4,000시간 이상 그리고 구독자 수 1,000명 이상이 되면 이렇게 유튜브에 이제 수익이 이제 생기거든요. 생기는데 내가 무언가를 이게 유튜브를 시작한다고 이제 작년 루비 됐을 때 그때 얘기했는 작년 제가 강의 때 얘기를 했네요. 작년 제 강의 때 이제 유튜브를 시작할 겁니다 라고 강의 때 얘기를 했어요. 강의를 했고 지금 이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추정 수익은 이제 $12 정도 됩니다. 왜냐면 이제 승인 나서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수익은 이제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제가 영상을 올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봐주시기도 하고 지금 최근에는 또 많이 아메이를 접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물어본다고 이제 연락도 오시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엔드와 함께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또 블로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도 하고 있는데 제가 블로그를 하는 법도 이제 저희 리더님들한테 많이들 가르쳐 드렸고 이제 해야 되는 이유 그런 것도 이제 몇 년 전에 제가 알려드렸어요. 알려드렸는데 이게 솔직히 쉽지는 않죠. 지금 저희가 아메이 하면서 또 딴 거를 또 하자니 또 시간이 부족한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책 읽는 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뭐 책 읽는 거 하루에 10분만 하겠다 30분 하겠다 그런 시간 분배를 하시잖아요. 블로그도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블로그를 하고 있으면서
블로그에서 이제 네이버 애드포스트라는 그런 곳에서 네이버에서 광고를 해서 이제 수입 받는 것도 있고, 어느 업체에서 우리 제품 좀 올려주세요 해서 이렇게 한 건당 얼마씩 해서 이렇게 올려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아메이도 하지만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운영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요즘 이제 숨고라든지 크몽은 지금 여러분이 장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미선 리더는 목소리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백다정 리더님. 네. 많이들 이제 목소리 좋다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항상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소리가 괜찮은지 다시 녹음해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잠 오는 목소리 아니냐면서. 저는 다 괜찮은데, 네, 다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혹시 숨고 들어가 보셨나요? 지금 저희 엔드는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서 이제 숨고에서 피아노 레슨을 사람을 소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매주. 이렇게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거 있다면 내가 고수가 되는 거죠. 뭐 SNS, 저는 이제 블로그 마케팅을 해서 올리면 최근에는 숨고에서 이제 부동산 블로그를 한번 블로그를 만들어주고 이제 관리해주는 그런 거를 한번 해봤는데, 많이들 이용하시고 인테리어나 이사, 청소, 이게 가격 경쟁이 좀 많다 보니 여기서는 또 더 저렴하게 진짜 많은 고수들이 있거든요. 그런 고수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이제 프리랜서죠. 한마디로. 이제 크몽도 마찬가지고 이제 숨고도 마찬가지인데 한번 이용해 보시면 이렇게 이제 엔잡러들이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이런 걸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파트너가 있잖아요. 파트너가 있고 소비자들도 있을 겁니다. 소비자들도 있을 거고, 하지만 파트너와 소비자,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 지금 리더님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파트너나 소비자에 대한 이제 시스템, 저희 그룹 내에서 지금 뭐 스폰서님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관리하고 이제 서로 상담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숨은 고수입니다. 숨은 고수. 네, 숨고. 네,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또 어떤 거래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내 사업을 더 펼쳐나갈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지금 채팅 올리신 분도 이제 글 이름을 보시면 보통 40대, 보통 40대로 주로 이루어져 있죠. 하지만 지금 저희가 해야 될 일은 MZ세대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M세대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사람들로 이제 그때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경계를 모두 경험해본 세대라고 하죠. 그리고 Z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날로그보다는 디지털 환경에 더 익숙한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MZ를 합쳐서 20대에서 30대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유사모라고 또 보시면 되고,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Z세대가 디지털, 현실주의, 윤리 중시, 그리고 보면 밀레니얼 세대를 보면 세계화 경험주의. 예전 같은 경우 X세대, 저희 저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자, 1979년생 딱 정해져 있네. 1979년생까지 해서 물질주의 경제사회 이제 많이들 옛날 아날로그 좀 생각 그런 게 많고, 어떻게 저희가 지금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흡수해서 좀 더 영한 이런 아메이를 할 수 있을지,
그런 거를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MZ 세대를 이제 특징을 보면 모바일 사용 비중이 엄청나게 높다고 합니다. 보면 베이비붐 세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TV를 달고 사시죠. 하루 종일 TV만 보시고 있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 TV만 보시고 있으신 분들 중에 지금 이렇게 아메이 속에서 이제 TV를 접고 이제 이런 저희 아메이 교육을 배우고 있으신 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 X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모바일 어느 정도는 사용하고 있고, 밀레니얼 세대부터는 TV나 이제 PC보다는 이제 핸드폰을 많이들 보시고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많은 지식을 얻기도 하고, 많은 정보를 보기도 하죠. 많이, 이제 유튜브도 많이 보고, 저도 386은 합니다. 386 세대는 아니지만, 어릴 때 들어는 봤습니다. X세대. 옛날 말들이 많이 올라오네요. 네. 디지털 매체가 익숙하기 때문에 SNS 활용이 필수죠. 지금 뭐 다들 인스타그램 엄청나게 활발하게 하시고 계시잖아요. 왜냐면 인스타그램이 많은 젊은 사람들의 소통의 창구기도 하고, 하지만 그 인스타그램을 하기도 하지만 SNS를 말 그대로 이제 카톡도 있고 밴드도 있겠지만, 이제 네이버 뭐 블로그라든지 카페라든지 그런 활동이 다양하게 조금씩 넓혀 나가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신 트렌드를 주도미 확산. 그리고 보면 지금은 또 유튜브에 보시면 또 이제 2년 전에, 그러니까 얼마 전 걸 얘기하면 비의 깡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밈이 일어나서 이제 비가 다시 이렇게 또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2년 전에 나왔던 노래가 지금 다시 각광을 받아서 그 그룹이 유명해진 그룹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변화에 민감하고 유연하게 반응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트렌드가 있으면 SNS 사용에 능숙한 장점을 살려서 온라인으로 확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거를 옛날 거를 찾아보더라도 이게 정말 재밌다고 하면 그거를 온라인으로 내가 공유를 해서 이제 그걸 붐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 그게 확산이 되면서 이제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 더 이제 많은 걸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자기 표현의 욕구에 강하다고 합니다. 자신만의 개성과 표현을 중요시하기에 소비를 통해 자신을 그러니까 MZ 세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어떤 물건을 구매했을 때 그 물건이 환경적으로 뭐 어떤 게 좋다, 뭐 자기한테 이렇게 했을 때 뭐가 좋다, 그런 거를 인스타그램이나 다른 어떤 창구를 통해서 많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표현을 하는 게 그 특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보면 MZ 세대 마케팅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고 보면 미래 수익성이 가장 높은 시장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최근 어제 뉴스를 제가 가져왔거든요. MZ 세대만 치면은 KT 뭐 다른 어떤 큰 이제 화장품 회사 MZ 세대를 겨냥하기 위해서 많이들 고민을 하고 이렇게 출시를 합니다. 왜냐면 온라인을 이용해 이제 언택트 쇼핑에 이제 익숙해지면서 자기 코드에 맞다면 기꺼이 소비하려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또한 MZ 세대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 차지하므로 주요 경제활동 인구라는 점이 제일 중요한 이유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 아메에서도 많이 이런저런 거를 많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MZ 세대를 잡아야 되는 게 저희한테 정말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 코드에 맞다면 기꺼이 소비하려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아티스트리 하면 아직은 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길을 걷다 보면은 그냥 유명한 브랜드의 화장품 가게가 많죠. 직접 가서 발라보고 나한테 맞나 안 맞나 그런 거를 확인을 하잖아요. 자기 코드에 맞는지 아닌지. 하지만 저희는 아메이 매장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이제 누가 아는 이상 아닌 거는 찾아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온라인상으로 많이 노출이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젊은 사람들을 겨냥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세제를 쓰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을 겨냥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제 생각으로는 아티스트리가 제일 큰 시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브랜드보다는 가치를 중요시합니다. 이전 세대보다 브랜드의 충성심이 낮고 자기한테 제공되는 실질적인 가치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왜냐면 환경적으로도 젊은 사람들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줄이기에 많이 동참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지금 뭐 뉴트리라이트나 저희 뭐 통을 보면 알겠지만 아메이는 환경을 그러니까 사람에게나 뭐 자연에게나 그런 나쁜 거를 그런 걸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많이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알려질 필요가 있는 거죠. 저희는 어떤 걸 쓰고 있는지 그걸 많이 모르기 때문에 아티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추출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런 것도 한 번씩 이렇게 공유를 해서 올려주면 그 MZ 세대들이 이제 가치를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많이 찾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케팅 전략을 보면 온라인 마케팅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이제 저희 아메이 이미지 확산을 하고 노출을 해야 되는데 노출하는 게 솔직히는 쉽지가 않죠. 인스타그램 뭐 팔로워 수도 많이 늘지도 않을 분들은 그렇지만 내가 가만히 있는 것보다 코드를 맞추는 게 중요하겠죠. 왜냐 상대방이 젊은 사람이 있으면 젊은 사람의 인스타그램에 갔을 때 어느 사진을 보면 이 사람이 뭘 하고 뭘 좋아하고 하는 그런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서 댓글 한번 달아준다든지, 그럼 댓글을 달아주면은 그 사람이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댓글을 달았지 하면서 한 번은 찾아오겠죠. 그러면 내가 속해 있는 이제 아메이 생활 속에 그게 묻어나기 때문에 이건 뭐지 하면서 알아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매 전환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저는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내가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내가 내 것만 올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뭐 젊은 사람도 좋지만은 뭐 나이 드신 분도 좋지만은 일단은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될 수 있는 하루에 뭐 내가 몇 명을 찾아가서 댓글을 달겠다 뭐 그런 결심도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온라인으로 인맥을 넓혀 나가는 거죠. 내가 매번 아는 사람인데 만나고 그러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내가 지금 여기서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브랜드 이미지를 이제 노출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적으로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 아메이 제품 하면 다들 몰라서 안 쓰는 거지. 알면은 이제 MZ세대는 정보를 선별하는데 이미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 브랜드만 노출만 시키면 알아서 검색을 하고 알아서 찾아보고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직접 이제 우수성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만 한다면 알아서 찾아봐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할 수 있는 젊은 영을 이렇게 조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MZ 세대의 마케팅을 이제 보면 이게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문제,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3월 15일에 이제 출시되는 새로운 아티스트리 제품은 스킨 땡땡땡땡 뭘까요? 많이 기대들 되시죠? MZ 세대를 보면 주요 키워드가 있습니다. 주요 키워드는 세컨슈머라고 해서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대안을 탐구하거나 환경오염, 사회안전, 평등의식 등 사회적 가치와 환경을 고려해서 소비, 그리고 중고거래 문화에 및 로컬 소비를 추구합니다. 중고거래가 세컨슈머가 제일 크게 그거 한 거는 중고거래는 맞죠. 중고거래는 많이 새로 사는 것보다 중고로 해서 당근마켓이 그만큼 성장을 한 이유고, 진짜 젊은 사람들은 지금 환경오염, 사회안전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아메 그 세제 같은 거 뭐 이런 거 같은 거 보면 자연에서 추출한 성분, 생분해성, 고농축, 피부과 테스트 완료 이런 정보들만 이렇게 SNS 통해서 알려만 준다면 많이들 이게 아메이에 대한 이게 그런 거를 많이 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MZ 세대 보면 클라우드 소비라고 하거든요. 직접 소유하기보다는 공유하는 문화. 지금 뭐 진주에도 그렇지만 킥보드가 많이 있죠. 그런 것도 다 공유.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거. 에어비앤비 그리고 세계 공유 경제 시장 규모 추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금 넷플릭스도 한 가지이기도 하고요. 주요 키도 보면 다만추, 그 후랜드, 다양한 만남을 추구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MZ 세대들은 SNS 속에서 인간관계를 많이 이제 주제만 있으면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는 게 젊은 층의 문화예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내가 뭐 이 사람 그러니까 얘 소통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게 프렌드 누구든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든 SNS 속에서 먼저 접근하는 게 중요하지 젊은 사람들이 먼저 접근을 하진 않겠죠. 저희가 먼저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먼저 소통을 하고 그런 화장품에 이제 관심이 많은 친구라면 그런 주제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나의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 나의 파트너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인플루언서블이라고 개개인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자의식, 그리고 내 소비 활동이 브랜드나 기업 트렌드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 선한 영향력을 행사. 딱 보면은 아메이 아닌가요? 이런 MZ 세대들이 생각하는 이제 주요 키워드들이 저희 아메이의 그 생각을 맞춰 놓으면 그런 사회 뭐 기업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기업이라든지 영향성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강은경 리더님 축하드립니다. 5번. 네, 그리고 네트워크 사업의 성공 조건입니다. 일단 취급 제품이 생필품이어야 하겠죠. 2000여 가지 이상의 생필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반복 구매가 이루어져야 되죠. 생필품으로 되지 않는다면 내가 매달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는
써야 되는 게 샘플품이죠. 왜냐면 뭐 샴푸하고 칫솔질하고 뭐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중요하고, 그리고 성공 시스템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팀 복제 사업이기 때문에 아메이 같은 경우에는 탱커나 너츠앤볼츠 같은, 지금 제가 CLC를 하고 있지만 많은 강의들이 있기 때문에 강의들을 통해서도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성공자들을 보면 그 성공자에 대한 것도 많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성공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죠. 그리고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로 누구나 제품을 알아볼 수 있고 90일 이내 100% 환불을 보장을 합니다. 아메이는 1959년도에 이제 해서 이제 아메이가 창립되었고, 그만큼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아보더라도 여러 개의 이제 종류들이 있겠죠. 하지만 제일 많이 따져봐야 되는 게 얼마나 그 기업이 높고 오래되었는지, 그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제품 경쟁력을 보면 고품질 중저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핀 성취 보상을 보면 매년 뉴핀이 나오는 저희 아메이는 매년 뉴핀이 나오고 핀 보너스 해외여행, 그리고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하더라도 더 성장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아메이에서 이렇게 성취 보상을 더 이제 늘렸죠. 브론즈 빌더라든지. 그리고 합법적이고 윤리적, 노력에 따른 수입 배분이 돼야 됩니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어야 되죠.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면 좋겠죠. 그리고 Y 아메입니다. 자본과 경험 없이 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추가 소득으로 시작하여 최고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 저도 처음에는 추가 소득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을 하다 보니 소득이 올라오는 게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 아메이를 하는지 그렇게 생각하면, 부업 시간제로 시작하여 전업 또는 평생 할 수 있는 사업. 지금은 부업으로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정말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 또는 평생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스템대로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뭐 저희 다이아몬드 리더님 스폰서님도 있지만, 시스템대로만 하면 탱커와 그리고 이제 제품 그리고 스폰서님만 따르고 배운 대로 한다면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소득 일부 전부를 양도 및 상속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특혜가 없는 공평한 기회가 있는 사업. 건강과 사고에 대해 최고의 보장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독특한 사업이기도 한데, 여행과 이제 국제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고 인정, 보상이 따르기도 합니다. 가족 사업으로 가족의 가치와 인정 그리고 보상까지. 초인류 기업으로 제품력 그리고 연구 개발 능력, 철학 등이 있죠. 인간관계로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윈윈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아메이를 알린다고 했을 때 내가 이 사람을 상대방을 그러니까 상대방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성장하기 위한 사업이 아닌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성장을 해야지 나도 성공하기 때문에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판매와 프로슈머는 무엇이 다른가요? 보면 판매는 물건을 팔고 마진을 남기죠. 하지만 프로슈머 생산자 소비자는
소비가 되고 지출이 되면 그게 매출이 되고 추가 소득이 되는 일이고 자발적인 지출과 회원 추적이 되는 겁니다. 판매와 완전 다르죠. 판매는 내가 물건을 적은 금액에 떼어서 이제 마진을 남기는 게 판매인 겁니다. 네, Q&A 시작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Q&A입니다. 네, Q&A. 또 생각보다 또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천천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50몇 장이 되는데 좀 부족한 것 같더니. 네, 두 번째, 시간 투자할 가치가 있나요? 이제 보면 1차 수익 같은 경우에는 노동 수익, 임시소득이죠. 지금 제가 회사원이든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내가 투자한 시간만큼 벌어들이는 게 돈입니다. 시간과 돈이 있기 때문에 이제 즉시 수입은 발생하겠지만 내가 일을 그만두거나 뭐 폐업을 한다거나 그러면 끊기는 수입이 되는 거죠.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하루를 문 닫게 되면 그만큼의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 여행을 가고 싶어도 여행 가기도 힘들죠. 그리고 인쇄소득 같은 경우에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시간과 노력이 얼마큼 투자될지는 모르죠. 내가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느냐에 따라 5년 뒤, 10년 뒤는 달라집니다. 지금 그냥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가수, 작가 이렇게 진짜 돈이 많아서 집, 건물이 많아서 그런 거나 아니면은 내가 노래를 불러서 뭐 그걸 받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은 힘들죠. 저희 일반적인 사람 같은 경우는. 그리고 시간과 돈으로부터 자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굳이 일을 안 해도 돈이 들어오는 그런 소득이 되는 거죠. 축적 사업입니다. 자산이 되는 사업이죠. 지금 내가 저희가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이제 내가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일을 해서 퇴근해서 오면 아이들도 챙겨야 되겠지만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일도 같이 하기 때문에 하루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 시간이 부족하지만 그게 축적이 되면 5년 뒤, 10년 뒤에는 그게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지 않고 들어오는 수입이기 때문에 인쇄소득 누구나 다 받고 싶어 하죠. 제품의 경제력이 있나요? 보면 아메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내놓아도 말 안 해도 알겠죠. 이제 보면 자연 비료를 사용하고 토양 검사 그리고 이동 시 차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매연 발생하기 때문이죠. 자전거를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재배 작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를 하고 농기구 장비를 매일 살균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식물 영양소로 식물 영양분 최상이 되는 이상적인 시기에 수확을 합니다. 그만큼 제품의 경쟁력은 어느 다른 업체보다도 뛰어나다고 보면 됩니다. 공부를 하시다 보면 얼마나 뛰어난지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하는 사람이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고 누구든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다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다단계라고 하면은 그냥 회사가 다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사장이 돈 제일 많이 받고 그 밑에 순서대로 이렇게 돈을 받으니까 그게 다단계 아닌가요? 근데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어느 시점 가면은 더 이상 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수입의 역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메이 그걸 보면 20 이제 스폰서가 나에게 알렸고 내가 2명에게 알렸다고 했을 경우에 총 80만 PV를 해서 6%를 해서 48,000원이 발생을 하죠. 하고 60만 PV에서 6% 36,000원을 빼주면 스폰서는 12,000원의
수입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60만 PV에 6%를 이제 곱하면 36,000원이 발생하고, 각각 나 밑에 이하의 A, B를 빼줘야겠죠. 20, 20에서 3%니까 12,000원을 빼면 나의 가정 수입은 24,000원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스폰서는 나에게 한 명에게 알렸고 나는 두 명에게 알렸기 때문에 수익의 역전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선착순도 아니고 매출순도 아니고 노력순으로 정해질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언제 시작하더라도 그냥 내 사업인 거죠. 스폰서가 좋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왜 이 사업을 하다가 그만두는가 보면, 일단 하다가 이렇게 이제 성공자들이 이렇게 있으면, 시스템이 있으면 시스템이 이제 탱커화대로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게으름이 있다면 힘들겠죠. 그리고 꿈이 없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굳이 꿈이 필요하냐. 그런 사람들, 그 믿음 확신이 부족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저거는 아닌 것 같다.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고정관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현실 점검 부족한 사람들, 지금 현실이 어떤지를 모르고 내가 하고 있는 일만 생각을 하고 다른 건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냥 내가 지금 지금은 살아갈 만하네, 그런 생각에 나중에 어떻게 될 거는 생각 안 하기 때문에 현실 점검이 부족한 사람들, 파는 사업인지 아는 사람, 나 그거 못해, 누구한테 못 팔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런 두려움만 먼저 가득하다면 힘들겠죠. 그리고 자산소득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 이 사업을 통해 진정한 부를 이룰 수 있나요? 라고 봤을 때, 근로소득자랑 비교를 하면 노동으로 매달 수익이 발생을 하죠. 매달 이제, 주 5일째, 주 5일째, 6일째 같은 경우에는 아침마다 그 시간마다 일어나서 그 마칠 시간까지 일을 하고 와야 되고, 내가 만약에 아프거나 이러면 또 일을 못 나가면 또 그만큼의 수익이 줄어들고, 그리고 만약에 그 일을 한다고 했을 때 10년 뒤를 봤을 때는 내가 그 회사에 계속 붙어 있을 건지, 붙어 있을 수 있을 건지,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회사가 10년 뒤에라도 있더라도 연봉이야 조금 오르겠지만 매달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삶이 참 좋은 삶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10년 뒤를 봤을 때 나의 모습이 어떤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산소득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내가 있고 내가 알린 사람이 비록 2명뿐이 있지라도 10년 뒤가 되면 그 2명이 10명이 되고 1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1000명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재정적 자유가 되고 시간적 자유, 관계의 부자. 지금 제가 저도 아메이를 한 7년 정도 한 것 같은데 정말 가족 같습니다. 정말 같이 있으면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그냥 무의미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여행도 다니고 서로 이렇게 자유의 시간에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 속에서도 제가 이렇게 미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10년 뒤의 나의 모습은 더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가 상승 대비 수입의 변화는 지금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대신 뭐가 올랐죠? 주식.
그리고 부동산, 집값. 지금 돈을 내가 끌 수 있을 만큼 대출을 다 해서 다 주식에 투자하거나 위험한 거지만은 그래도 주식에 투자하거나 집을 사거나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화폐 가치는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보면 지금 저희가 PV, BV가 많이들 궁금하시는데 PV 같은 경우에는 판매 점수치로 자기값 보너스 레벨을 결정하는 숫자고 이번에 조정되었죠. 조정되었는데 그만큼 뭐 물가 상승에 대해서 조정을 하긴 했지만 BV 같은 경우에는 보너스 금액을 결정하는 숫자죠. 보면 제품 가격이 105만원이 이스프링 정수기를 보면 PV는 59만 2천 3%에 해당되면 보통 BV로 계산해서 28,000원 정도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10년 뒤면 저는 47이네요. 네. 10년 뒤면 엔드는 네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자,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할 수 있을까? 진짜 이거를 할 수 있을까요? 시스템과 복제가 정말 저희 팀워크가 엄청나게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저희 팀은 시스템과 복제가 엄청나게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서로 이제 배우고자 하는 것도 많고 성공자들이 많기 때문에 경험들도 공유해 주시고 따라한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보면 회사, 제품, 보상, 트렌드, 비전, 시스템, 자기개발, 온라인 활용 저희가 지금 다 하고 있죠. 이런 게 저희가 지금 소통하고 복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람을 키우면 사람들이 그룹을 키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10년 후 피는 저도 궁금한데 모르겠습니다. 자, 뭐 역전이 일어날 수도 있죠. 더 높은 핀이 박은하 리더님도 오를 수도 있겠죠. 제가 저도 유튜브를 많이 보고 뭐 아프리카 TV라든지 그런 방송들도 보면은 댓글 보면서 소통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근데 댓글이 많이 안 올라와서 그래서 이제 댓글이랑 소통을 하면 이제 사람들을 더 많이 올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네. 불법 피라미드와 합법적인 네트워크의 차이를 보면 이제 합법적인 거 보면 반문 판매법의 규정에 있고 그리고 제품이 우수한 품질과 다양한 제품 그리고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 그리고 재고 부담 없고 장기적인 사업. 하지만 피라미드 사업은 높은 그러니까 처음에 뭐 어떤 화장품은 뭐 처음에 가입하려면 몇백만 원치 사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굳이 그렇게 돈을 주고 가입을 해서 그렇게 쓸 필요가 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판매 제품의 신뢰성이 부족하고 소비자 만족 보증, 환불 보증이 없고 재고 부담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꺼번에 말했다시피 높은 PB도 있겠지만 내가 몇백만 원치 그걸 구매를 했을 때 그걸 재고를 나의 부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단시간에 손쉽게 보려는 판매 방식이기 때문에 위험한 사업입니다. 아이들 육아 및 교육에 아메이 사업 어떤 영향이 있나요? 지금 그냥 봤을 때 아이가 학교 생활에 전념을 하기 원하시는지 아니면 아이가 너의 꿈이 뭐니? 라고 물어보고 그 꿈을 응원하는 부모가 될 것인지 그리고 노동 수입에 대한 교육을 하지만 학교에서도 여전히 노동 수입에 대한 교육을 하겠지만 일을 해야 된다. 취직을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것보다 자산 구축에 대한 교육을 해주는
교육을 해준다면 아이들도 그 자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일을 하는 부모로 남겨질 것인지 아니면 아이와 함께하는 부모로 남겨질 것인지. 많이들 바쁘죠. 하루하루가 바쁘기 때문에 많은 저도 제가 진주아지매를 활동을 하지만 카페에 들어가면 많이들 이제 일에 쩌들어 살아가지고 뭐 아이들도 뭐 놀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에 많이들 힘들어하는 모습, 그리고 그런 댓글을 보고 조금 자기 마음의 위안을 삼는 그런 부모들을 많이 보거든요. 하지만 이게 그런 상황보다는 조금 더 아이와 함께하는 그런 부모가 되면 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제 강의는 이까지입니다. 제가 준비한 거 비록 조금 적더라도 많이들 이렇게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제가 아지매입니다.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다음 강의는 좀 더 알차고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